한 1년 정도 학교 마치고 1년 정도 그 취업? 자격증 자격증. 취업하기 위해서 자격증 뭐 영어 뭐죠? 토플, 토익 그런 거? 네, 토익 이런 거 점수 올리려고 다니고 뭐 자격증 전기기사 자격증 이런 거 따고 한 기본적으로 한 5개, 6개 있었던 것 같아요. 자격증이. 예. 취업은 되게 다양하게 일자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은근히가 이력서만 많이 넣고 여기저기 알아보면 분명히 너한테 맞는 직장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용균이가 저도 몰랐던 거죠. 대기업만 다 본 거예요. 대기업, 하이닉스, 예, 하이닉스나 뭐 이런 좋은 직장 이런 데를 면접을 보러 다니고 전국적으로 다녔어요. 한 7개월 정도 다녔는데 7개월 그 원서 넣으면서 또 되게 자존감 낮아지고 군대 가면서 이제 전기를 만졌나 봐요. 전기 쪽이 관심이 많다 그러더라고. 거기서 계속 그걸 다루다 보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한전 쪽에 가는 거 좋겠다 이렇게 최종 목적을 그렇게 하고 경력을 쌓아서 이제 조금 한전에다 원서를 넣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경력을 쌓아서 다시 한번 넣겠다 이렇게 해갖고 직업을 구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원래 김천에다가 직장을 구했었어요. 합격됐다고 그랬었는데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연락을 해보니까 원래 증축을 할 생각이었는데 그게 무산됐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합격했으니까 직장 괜찮은 회사 소개시켜 달라고 그랬더니 여기를 지금 용균이 사고 난 데를 가르쳐준 거예요. 집에 자주 이렇게 올 기회가 있었는데 엄마 집에 갈까 쉬는 날 갈까 이러는데 저는 제가 회사에서 쉬는 날 하루 주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허비를 다 하잖아요. 근데 또 그 다음날 또 일해야 되고 그럼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또 일할까봐 걱정이 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시간하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집에 오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러면서 그냥 쉬어라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야간하고 나오면 반나절 그리고 하루를 쉴 수 있게끔 그렇게 패턴이 돌아가더라고요. 그걸 알았더라면 집에 오게끔 그랬을 텐데 하다못해 중간에 만나서 좀 애 얘기도 들어보고 그랬을 텐데 제가 제 패턴을 생각하고 그냥 저 하루 쉬는 것처럼 애도 그렇게 쉴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후회가 되죠. 잘 몰라갖고 그런 상황에서 예비군 훈련 3일 동안 이제 구미에서 예예 훈련 받으라고 통지가 날라와서 애가 그것 때문에 왔는데 배짱 말랐더라고요. 원래 보통 체격이었어요. 키가 176, 7이었었는데 70kg였죠. 그래서 애 앉혀놓고 물어봤지도 도대체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애 이렇게 몸이 말랐냐 힘들면 하지 말라 그랬죠. 그랬더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7개월 동안 열심히 해도 취업도 잘 안 되고 이상한 데 갔다 오고 이러다 보니까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해보고 그래도 아니다 싶으면 나오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젊을 때는 그런 의지도 나도 그랬었고 저는 그렇게 위험한 힘든 일인지 몰랐죠 사실. 제가 그때 자기 전에 용균이한테 통화하려고 7시 이전에 6시쯤에 5시나 6시쯤에 출근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주의하러 하고 애도 주의하러 하니까 서로 잠 깨우는 걸 방해하면 안 된다는 이런 게 있어갖고
출퇴근할 때만 전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서로 퇴근 시간도 다르고 그래갖고 맞춰가면서 전화를 하게 됐는데 출근 시간에 이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7시쯤에 전화를 했는데 또 안 받아. 그게 저기 12월 11일 10일. 10일 날 예, 전화를 안 받아. 저녁에. 아침 이거 저녁에 출근할 때. 저녁에. 예. 10일 날 저녁에 출근할 때 전화를 안 받아. 그래갖고 보통 전화가 이렇게 통화가 안 되더라도 왔던 거 표시 있으면 바로 전화를 했던 애거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영상 통화를 많이 했고, 근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 일하는 시간 조금 7시면 일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일하는 시간이라도 조금 그 한가할 때라도 전화가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밤 10시, 9시 40분쯤 돼갖고 또 전화를 했어요, 제가. 그래도 또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되게 불안하더라고, 그날. 왜 이런 애 아닌데 왜 이러지? 근데 이제 저도 그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되니까, 예, 저는 주간이었어요. 출근을 해야 되니까 이제 자야 되고. 그래서 좀 잤어요. 예, 엄청 불안하고 무슨 사고 일어날 것 같은 느낌, 막, 예, 그런 왜 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가 죽기 전에 그 느낌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아,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유언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런 느낌. 근데 이제 기다리다 나도 모르게 잠들었어요. 근데 아침에 애 아빠가 예민하거든요. 하여간 민감해갖고 제가 약간 옆에서 일어나기라도 하면 깨는 사람이라서 우리 맨날 서로 따로따로 잤었어요. 근데 애 아빠한테 그 다음날 6시에 이전에 문자가 두 번이나 왔었는데 그걸 못 듣고 또 그러니까 애 아빠는 맨날 귀에다가 이어폰 꽂고 비 오는 소리 이런 거 듣고 이렇게 잤었거든요. 다른 사물에 소리 안 들리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문자 와도 못 듣고 6시에 벨 소리 때문에 이제 애 아빠가 휴대폰 벨 소리. 예. 휴대폰 벨 소리 때문에 깨게 되고 저한테 달려와서 얘한테 뭐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울다 지쳐갖고 1층에 올라왔는데 하청 이사하고 사장이라는 사람이 저희 맞이하더라고요. 착실했고 정말 일도 잘했는데 가지 말라는 곳을 가서 하지 말라는 일을 해서 사고가 났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절대 그런 얘가 아닌데 평생 끼고 살았는데 저런 말을 하지. 그래서 의심스러워서 이제 은근히 동료들한테 가서 사장 하청 사장이나 이사 모르는데 구석으로 가갖고 물어봤어요. 정말 은근히가 그런 애 아니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우리는 시키는데 일하는 사람 들을 수밖에 없다고. 일 자체가 그렇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윤경이한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그런 거구나. 그때 이제 적어도 사측하고 무슨 얘기를 하면 안 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재단을 만들어서 그동안 함께했던 사람들 다 연계해서 진상규명, 특조위 진상규명을 제대로 조사해서 윤기훈이가 진짜 서부발전에서는 큼직막한 지면으로 사과 한번 냈고 합의서에도 윤기훈이 잘못이 아니다라는 걸 박아놨지만 이거 어쨌든 사회적 흐름으로 강압적으로 그렇게 받아낸 거라서 실질적으로 저한테 중요한 거는 윤기훈이가 정말로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걸 특조위로 인해서 밝혔으면 하는 마음이 제일 컸어요. 거기서 어떻게 나오든 내가 제대로만 조사했다면 받아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다 생각했을 때 재단이 있어야만 가능했던 거죠. 산업재해로 돌아가시는 분이 한 해에 2,400명이 들었을 때 너무 놀랐어요, 그때. 아니, 내 자식 죽은 것만 해도 정말 너무 충격이고 이거 감당하기 힘든데 2,400명이나 유족들이 이렇게 탄생한다는 자체가 이게 무슨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내부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만큼 참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법 규정에는 뭐 건설업에 뭐 떨어지 방지막이라든지 그물망이라든지 뭐 이렇게 떨어지 방지막도 원래 기본 건설업에 가면 2개만 이렇게 해놓고 사람이 쑥 빠지게 될 수 있을 정도로 해놓는데 근데 원래 하나를 더 이렇게 사이 하나 더 이렇게 안 빠지게끔 하는 이런 것들이 자기네들은 다 하나 설치할 때마다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대충 하게 이렇게 건설업들이 하고 있는 거고 뭐 기본적으로 되게 부실 공사가 안 되게끔 시멘트 작업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적정 그 규합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도 다 제대로 못 하고 이런 거 그런 것들 그리고 그 공사 기간 짧으려고 짧히면 자기네들이 더 유리하니까 그런 뭐 다 돈이죠. 결과적으로 돈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공기 압박을 놓고 은근히 회사 같은 경우에 길도 달라요. 정규직 비정규직 다니는 길이 정규직들은 아주 환하고 비정규직 다니는 데는 가로등이 희미하고 밤 나오는 것도 차이가 있고 장소도 차이가 있고 정규직이 죽으면 한 사람이 4점이고 그 회사에서 점수 매기는 게 4점이고 높은 점수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죽으면 2명이서 한 사람이 2점이고 2사람 해야지 4점 이렇게 점수를 매겨요. 죽음에 왜 페널티를 매기잖아요. 여기는 회사마다 그 경쟁을 시키잖아요. 한 사람 죽으면 그만큼 점수를 깎이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산재 사고가 거의 무사고나 그런 세금 혜택이 많아요? 세금 혜택이 용돈이 그 회사 그 하청에서 거의 다 죽다 보니까 5년 동안 20몇 억을 받았더라고요. 세금 감면 혜택을. 사람이 안 죽었다는 이유로? 예, 원청은 안 죽었습니다. 저는 청년들한테 제일 마음이 아파요. 용균이도 청년이고 용균이를 통해서 청년들의 피해가 다 많이 보이다 보니까 청년들이 진짜 우리 부모들이 바라는 거는 청년들이 우리 세대보다는 더 행복하고 좋은 풍요를 누리고 살길 바랬는데 지금의 현 사회는 기성세대들이 그걸 다 망쳐놓은 상태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기성세대들도 다시 이런 관점을 달리 보고 좀 마음을 열어주고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행동했으면 좋겠다.